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40% 관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했고 일본은 외교적 우려를 표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2달 후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가 마비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네소타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되었을까요? 메모리 칩 70%, 스마트폰 배터리의 65%, 세계 초대형 선박의 80%.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 속에 한국의 기술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제 이름은 알렉스 톰슨이고 12살이에요.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곳에 앉아 있었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어른들로 가득 찬 커다란 회의실이었죠. 사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엄마가 직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저를 봐줄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방학 첫날 친구들과 농구를 하는 대신에 저는 이 보스턴 국제기술 컨퍼런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저는 게임기를 꺼내면서 혼자 속삭였어요. 적어도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동안 레벨 28을 깰 수 있겠죠. 제 엄마인 사라 톰슨 박사님은 꽤 대단한 분이에요.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이고 오늘 그녀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죠.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속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술에 관한 이야기일 뿐인데 맞죠? 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저는 재빨리 제 재킷 아래에 게임기를 숨겼어요. 엄마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무대 위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녀의 곱슬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했던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목걸이를 했었죠.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지면서 큰 흰색 글자가 보였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잠깐 뭐라고요? 한국?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올려다보았어요. 저희는 지난달 지리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토끼 모양처럼 생긴 아시아의 작은 나라죠. 하지만 왜 엄마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처럼 크지도 않고 미국처럼 강력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엄마는 마이크를 두드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만약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우리와 협력하기를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는 독일 억양이 강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신 물건을 살 겁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심지어 박수까지 쳤었죠. 저는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짓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마지막 쿠키를 먹고 우리게 맥스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때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요. 2달 전 우리나라가 한국산 전자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방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이제 저도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은 중국처럼 크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화난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죠. 한국은 그저 조용히 속도를 늦췄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이 바뀌어 미국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중 하나에 있는 포드 로고를 알아봤었죠. 56일 후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공장들도 멈췄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었죠. 엄마는 무대를 천천히 가로질러 걸으며 청중 중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한국에서 오는 작은 전자 부품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작은 부품들 하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넥타이를 맨 일본인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빨개졌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미국에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당신이 틀렸음에 틀림없어요. 저는 의자에서 똑바로 앉았어요. 아무도 제 엄마에게 기술에 대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맞다는 걸 알 때 짓는 그런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네소타주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한국이 속도를 늦추면 전 세계가 멈추게 될 만큼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게임기를 완전히 치웠어요. 오늘 처음으로 저는 엄마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 때문에 저는 지루함을 느끼다가 똑바로 앉게 됐어요. 그것은 트럼프 카드 크기만한 얇은 유리 조각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유리를 구부려 보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나무 연단 모서리에 세게 두드려 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균열조차도 생기지 않았어요. 청중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유리는 특별해요. 엄마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정말 놀랍게 만드는 것은 유리 자체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한국에서 만든 메모리 칩이에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이 칩을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유리 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엄청 작은 것이 틀림없어요. 엄마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어 제 엄지손톱보다 작아 보이는 작고 반짝이는 금속 사각형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작은 칩들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와 같아요.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제 무릎에 놓여있는 게임기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이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산 칩이 있을까요? 아마도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즉,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10개의 메모리 칩 중 7개가 한국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금발머리에 빨간 정장 재킷을 입은 여성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말할 때 강한 독일 억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이 칩들을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난 것처럼 말했어요.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우리도 시도해봤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칩을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의 경험과 특수 장비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해요. 그냥 공장을 짓고 내일부터 만들기 시작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단순히 이 분야에서 최고예요. 이것은 단지 공장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갖는 것에 관한 거예요. 독일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에 뛰어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은 멋졌어요. 엄마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화면에는 제 침실 전체보다 더 큰 배터리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것들은 거대했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이 배터리들? 엄마가 말했어요. 세 개의 한국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테슬라, GM,
심지어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해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억양으로 그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양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엄마는 참을성 있는 선생님 목소리를 사용하며 설명했어요. 중국은 총량으로는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어요. 하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양이 아니라 품질에 관한 거예요. 중국 남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청중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선생님이 깜짝 시험을 발표했을 때처럼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엄마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떠다니는 도시처럼 보이는 너무 거대한 배들을 보여줬어요. 진짜로 그것들은 엄청나게 컸어요. 마치 옆으로 누운 고층 건물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 최대 선박의 80%가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엄마가 물었어요. 이 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제품의 90%를 운반해요. 한국 조선소 없이는 세계 무역이 극적으로 느려질 거예요. 저는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물건들이 어떻게 미국에 도착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저는 그냥 물건들이 마법처럼 상점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거대한 한국 배들이 모든 것을 바다를 건너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신발, 제 배낭,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사탕까지도요. 하지만 우리도 조선소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같은 남자가 다시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많은 해운 회사들이 한국 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의 품질과 신뢰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아무도 처음처럼 웃거나 눈을 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엄마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는 것처럼요.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의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의 친구는 저도요. 이건 모든 것을 바꿔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중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제가 이전에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제 반 누군가가 사실은 뒤에서 학교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제 게임기를 다시 보았어요.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품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것들이 없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다음 요점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이 겉보기에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어 기다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루한 컨퍼런스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흥분했었어요. 엄마의 발표 다음 부분은 완전히 제 머리를 날려버렸어요. 조명이 어두워졌고 갑자기 거대한 스크린이 전 세계 사람들의 영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브라질의 거대한 광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며 제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요. 그들은 공중에 응원봉을 흔들며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었죠. 그런 다음 영상이 바뀌어 인도네시아의 군중을 보여줬는데 팬들이 야외 스크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다음은 이집트였는데 사람들이 피라미드 앞에서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와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항상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몇 아이들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국을 생각하면 그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만 떠올리실 거예요. 엄마는 그녀 뒤에서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힘은 비즈니스와 정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앞줄 근처에서 기름으로 빗어 넘긴 머리와 디자이너 안경을 쓴 남자가 일어섰어요. 저는 그를 영화 포스터에서 알아봤어요.
그는 유명한 할리우드 프로듀서였죠. 팝 음악과 TV쇼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중요할 수 있나요? 그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들은 그저 오락거리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국가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흥미로운 것을 알고 있을 때 짓는 그 특별한 미소를 지었어요. 2022년에 한국은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대한 계약을 따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의사 결정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리우드 프로듀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청중 중 몇몇 사람들이 긴장하며 웃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에요.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영화, 음악, TV쇼를 사랑하면 그들은 당신의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발전시켜요. 그들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다른 누군가 대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저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은 제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유튜버를 정말 좋아하면 그들이 추천하는 제품도 사고 싶어지잖아요. 아마도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제 눈이 커졌어요. K-팝 스타와 TV 장면 대신에 이제 거대한 전함, 잠수함, 전투기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만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예전에 미국과 같은 더 강한 나라들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첨단 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어 여러 국가들이 다른 색상으로 강조된 지도를 보여줬어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함성과 항공기를 주문했어요. 엄마는 빨간색으로 불이 켜진 유럽의 한 나라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호주는 한국 포병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녀가 국가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각 나라는 파란색으로 불이 켜졌어요. 이집트는 최근에 200대의 한국 자주포를 구매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군사적인 것에 관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선생님도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강력하거나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죠. 저는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교실에서 조용한 아이가 비밀리에 슈퍼히어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았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파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재킷 라펠에 폴란드 국기 핀을 달고 있었죠. 사실이에요. 그녀는 강한 억양으로 말했어요. 우리 군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종종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에요. 방안이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몇몇은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몇몇은 미친 듯이 휴대폰에 타이핑하거나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폴란드에서 온 여성은 말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훌륭해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약속한 것을 정시에 정확히 명세된 대로 제공해요. 그것은 군사계약에서는 드문 일이에요. 엄마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스마트폰과 팝 음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힘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기술 품질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힘이죠.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한국은 단지 멋진 휴대폰과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작은 메모리 칩에서부터 거대한 전함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제 반 친구들이 아마도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을 작은 나라이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해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했을까요? 저는 혼자 궁금해했어요. 제 역사 선생님인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한국이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가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는 동안 저는 이전에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나라에 대해 정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처럼 보였고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는 스크린에 세계의 거대한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버튼을 클릭하자 한국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났어요. 저는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안에 한국을 20개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역사를 통틀어 엄마는 무대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말했어요. 큰 나라들이 명령을 내리고 작은 나라들은 그것을 따랐어요. 그것이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계속하기 전에 방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어요. 이제 한국이 결정을 내리면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느끼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어 사진이 있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게임기를 완전히 잊고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이 생산을 늦추었을 때 엄마는 공장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작동을 멈췄어요. 한국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을 때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서둘렀죠. 한국이 인기 있는 음악과 TV쇼를 만들었을 때 브라질에서 이집트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반해버렸어요. 저는 비싼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아무도 웃거나 농담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핵심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어요.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필수적인 나라요. 엄마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말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엄마가 말하고 있는 것의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번 중요한 것은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이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은 가장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기 핀을 단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미국인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매우 공식적으로 보였어요. 톰슨 박사님, 그가 말했어요.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마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더 큰 나라들의 명령을 따르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엄마가 발표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엄마는 방금 이 모든 슈퍼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에 몰랐던 것을 가르쳐줬어요. 박수가 멈춘 후 사람들은 엄마와 이야기하기 위해 무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처음에 웃었던 독일 여성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톰슨 박사님, 그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 회사는 아시아에서의 전체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앞서 엄마와 논쟁했던 중국 사업가가 다음 차례였어요. 저는 수년간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해왔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늘로 그것은 끝나요. 우리는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해요. 저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엄마에게 다가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어요. 그들 모두 갑자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슈퍼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몇몇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회사를 방문할 수 있는지 물었죠. 한 여성은 심지어 엄마가 좋은 한국어 선생님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붐비는 보스턴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물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사람들은 종종 지도에서의 크기나 군사력으로 나라를 판단해요. 그들은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탱크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봐요. 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연결을 보지 못해요. 우리 언젠가 한국에 방문할까요? 저는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 중 하나예요. 모든 것을 바꾼 작은 나라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비디오 게임을 켜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는 엄마의 태블릿을 빌려 한국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 음식, 기술, 그리고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여러분은 그들의 집에 온돌이라고 불리는 열이 나는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또는 한국 학생들이 슈퍼 열심히 공부하고 종종 정규 학교 후에 추가 학교에 간다는 것을? 저는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습했어요. 그것은 헬로라는 뜻이에요. 발음하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것은 저에게 차이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은 그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기만 하면 돼요. 엄마는 이미 다른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큰 발표로 인해 피곤했죠. 하지만 보스턴 어딘가에서 전 세계에서 온 그 중요한 사람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전화를 걸고 한국이라고 불리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